안녕하세요 여러분, BDJ의 양디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끌려 이 영상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물론 썸네일에 낚여 방송국 취업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클릭을 하셨겠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에 인기여가지고 방송국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방송국의 취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게 2010년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 제작자로 일을 한 지가 10년 차 이제 됐네요. 처음에 케이블 방송국에서 파견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중파 방송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국 계열사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라는 곳이 워낙에 좀 폐쇄적이고 관련된 정보를 좀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면은 방송국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썰을 풀기로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방송국에 취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방송 관련 학과가 좋겠죠. 꾸준하게 개인 작업을 하시면서 실력도 쌓고 스터디 등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하늘의 선택을 받아서 방송국 공채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방송국 공채는 몇 명 뽑지도 않고 난이도가 워낙에 어려워서 고시처럼 어렵다고 해서 언론고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류 심사부터 해서 간단하게 상식을 물어보는 시험, 장문시험, 이 장문시험도 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을 하거든요. 또 합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가야 합격을 하는 아주 어렵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이제 듣기만 해도 빡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하늘의 선택을 받아야 방송국에 공채로 입사할 수 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이 공채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공채로 들어온 그런 선배들한테 합격 비법 같은 것 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인사 담당자는 아니니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PD나 이제 기자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공통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글을 많이 쓰라는 거였어요. 이 장문 능력은 모든 직군을 통틀어서 다 공통적인 그런 역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기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자신의 생각을 꾸준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단편 영화가 됐든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노는 걸 찍었든지 간에 기획하고 만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게 이제 면접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책을 많이 읽어라, 다 같이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좀 약간 뻔한 얘기죠.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송국 공채를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다음 카페에 아랑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된 언론고시 준비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거나 아니면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언론 관련된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후기가 좋고 퀄리티가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약간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선은 방송국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직은 이 방송국이랑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인 거고 파견직은 다른 회사에서 방송국으로 파견을 보내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계약직이 더 파견직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파견직으로라도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방송국은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잡이나 이런 취업 사이트, 방송 관련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파견직을 뽑는 공고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덥석덥석 넣지는 마시고 최소한 여러분의 분야는 좀 맞춰야겠죠. 내가 영상 제작이라든지 연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AD나 FD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온라인 콘텐츠나 아니면 SNS나 이런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라고 그러면은 온라인 PD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이나 음향 쪽에 관심이 있는 혹은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당 그런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를 굉장히 또 많이 뽑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꼭 영상을 전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대신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래도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셔도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워낙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비디즈라든지 아니면 비디즈라든지 또는 비디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익히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파견직이나 이 계약직 모집에서부터 번번이 이제 탈락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자괴감이 굉장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이것도 통과 못하나 하면서 이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 가장 1순위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노잼이어도 되고 재미는 있어야 되나?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일하고 싶다는 열정과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기에는 여러분이 만든 영상만큼 확실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개판을 쳐서 잘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2년의 계약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방송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방송국 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뽕을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방송국 사원증도 목에 걸고 직원 식당에서 밥도 먹고 연예인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티내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끔마다 낮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러면서 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꿈에 그리던 방송국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2년 뒤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일이 이렇게 딱 다가오게 되는 거죠. 2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2년의 경력은 얻었을 텐데 실력은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맨날 하던 것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발전은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견직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역할을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파견직이나 계약직 자리를 찾아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파견직이나 계약직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2년 뒤에 이곳을 떠날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일하는 내내 이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서 나갈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을 하는 거죠. 같이 일하는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해요? 저거 뭐예요? 이거 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귀찮게 해요. 같이 일하는 그런 선배들이 되게 귀찮게 하네 하면서 싫어할 수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2년 뒤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방송국은 업계 특성상 자유시간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 슛 들어가거나 혹은 방송이 임박할 때만 엄청 이제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좀 널널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시간에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배들을 쫓아다니면서 엄청 괴롭히는 겁니다. 묻고 배우고 그리고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혼자서 이것저것 만져보세요. 그렇게 딱 3개월만 하면은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 눈빛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얘 뭐야?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것저것 여러분한테 이제 시켜보게 됩니다. 야, 이거 네가 전번에 물어봤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시켜봐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조금씩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무자에게 직접 배우니까 여러분의 실력도 쭉쭉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속한 2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늘어나고 같이 일하던 선배들은 얘 나가면 좀 내가 귀찮아지겠는데 얘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은 귀찮아지겠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붙잡을 궁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하늘의 선택이 필요한데요. 정말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정규직을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송국마다 공채는 아닌데 기술직이라든지 혹은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정규직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직군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그 정규직 모집을 진행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내정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채용 공고는 밖으로 내는데 이미 뽑을 사람은 여러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평소에 하던 일이 혹은 내가 어저께 했던 일이 이제 실기, 과제가 된다면 그리고 내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그리고 나를 좋게 생각하는 나랑 2년 함께 일한 선배라면 그 차이는 명백하죠. 이게 사실 굉장히 불공정한,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공정한 방법이에요. 그쵸? 근데 여전히 암암리에 많은 방송국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식적인 채용 절차는 거치고 밖에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 태클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사람 뽑는 게 워낙에 힘드니까 이렇게 손발을 많이 맞춰보고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또한 운이 좋아야 한다는 거. 하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 회사 내부에 이슈가 있어서 아니면 같이 일한 선배들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진짜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2년을 일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방송국 꼭 맞고 2년 동안 그냥 하던 일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한 것보다는 훨씬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성장은 이루어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년을 일하고 나가더라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또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국에 취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 당연히 날로 먹는 건 없죠. 두 방법 모두 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두 방법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 본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직접 표현해 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진짜 큰 것 같거든요. 방송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